네, 해석학 1 9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남은 시간에는 저번에 얘기하지 못했었던 림숲과 림인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부터 보면 어떤 0,1이라고 하는 닫힌 구간에서 열린 구간으로 가는 원투원 온투 펑션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결국 이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결국 두 집합이, 그러니까 얘와 얘의 카디널리티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카디널리티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건데, 얘네들의 카디널리티는 같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뭐 실수 전체 집합과 카디널리티가 같다. 그래서 뭐 원투원 온투 펑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원투원 온투 펑션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직접 잡아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f에서 f가 닫힌 구간 0,1에서 열린 구간 0,1로 갈 때 어떤 a라는 집합을 n분의 1만 모아놓은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0은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 2분의 1로 보내주고, 1은 3분의 1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n분의 1들, 나머지 n분의 1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n-2분의 1로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n은 2 이상의 3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리고 그다음에 x가 a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냥 x를 x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원투원과 온투가 잘 되니까 뭐 이렇게 진짜로 어떤 함수를 하나 잡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직접 함수를 하나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원투원 온투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은 0으로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원투원 온투 펑션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시 시퀀스는 수렴한다 이 얘기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파이나이트 어떤 유니언을 하는데 파이나이트 컬렉션 오브 컴팩트 셋을 유한번 합집합했을 때도 여전히 컴팩트가 되냐라는 얘기니까, 얘는 KI라고 하는 게 컴팩트 셋이면 유한번만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합집합하면은 여전히 컴팩트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컴팩트랑 동치인 명제가 뭐였냐면, 컴팩트랑 동치인 명제가 closed and bounded였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합친 애들도 여전히 closed and bounded가 되는 거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closed인 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어떤 closed 셋들을 유한번 합집합해도 여전히 closed가 되니까 얘는 되고, bounded도 여전히 되죠, 그렇죠? 어차피 KI 하나 자체가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유한계 해봐야 여전히 바운디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a가 뭐 공집합이 아니고 위로 6일 때 마이너스 a라는 애를 뭐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a의 인피멈이 존재하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엑시옴 오브 컴플리트니스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도 non-empty이고, 그 다음에 a가 바운디드 오버보라 그랬으니까 어떤 뭐 라지 m이 존재해서 뭐 실수가 존재해서 a는 이제 모든 a에 대해서 얘는 전부 다 라지 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뒤집어 보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얘가 전부 다 마이너스 a에 있는 애들을 임의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a는
아래로 6A다. 그래서 뭐 바운디드 빌로우이고 넌엠티면은 인피멈이 존재하죠. 인피멈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실제로 인피멈,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집합의 인피멈이 존재하는 거는 이제 위에서 방금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인피멈을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원래 집합 A의 수프리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뭐 이렇게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A의 수프리멈이 존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로부터 바로 넌엠티이고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수프리멈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수프리멈에 만족하는 성질에 의해서 모든 A에 대해서 얘는 A 스타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양변에 또 마이너스 A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A 스타를 생각하면은 이제 얘는 마이너스 A의 하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정말로 greatest lower bound인 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L이라는 애를 마이너스 A의 뭐 임의의 하계라고 하자. 하계라고 하자. 그러면은 뭐 임의의 하계니까 마이너스 A는 항상 L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모든 A에 대해서. 근데 얘를 양변에 마이너스 L을 취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또 여전히 모든 A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L이 어떤 A의 집합 A의 어떤 어퍼 바운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 스타는 수프리멈이니까 제일 작아야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스타랑 마이너스 L을 비교해 보면 A 스타가 항상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얘를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보면 마이너스 A 스타가 이렇게 L이 마이너스 A 스타가 되니까, 이 얘기는 마이너스 A 스타가 우리가 이거의 하계라고 했는데 임의의 하계를 가지고 와도 마이너스 A 스타가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A가 greatest lower bou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거의 인피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당연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A라는 집합이 뭐 0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생겨 있었으면은 A의 수프리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얘네들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A고 여기가 이게 되니까 서로 이제 마이너스 부호만 차이 난다는 거는 뭐 알고 있는데, 뭐 증명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떼워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증명을 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 4번은 뭐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티오렘에 대한 증명인데, 이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티오렘 2.5.5에 나와 있으니까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티오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유계인 수열은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라는 건데, 이거를 뭐 책에 있는 대로 증명을 뭐 잘 따라 하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미 했으니까 제가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리의 증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이거는 제가 퀴즈에 냈었던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일반화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 xn은 이제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분모에 xn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정의가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r이 요거를 만족할 때 xn이 0으로 수렴함을 보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수렴한다는 걸 하나 알고 있으니까 어떤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자연수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n이 얘보다 크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서 적어보면 xn분의 x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r 플러스 엡실론 뭐 r 마이너스 엡실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쪽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풀이에서 많이 쓰셨던 것처럼 뭐 비율 판정법 같은 거를 쓰고 싶고, 아니면은 이제 저번에 퀴즈에서 봤었던 것처럼 얘가 결국은 1보다 작아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r 플러스 엡실론이 이게 되게 엡실론을 잡는다, 뭐 이런 식의 풀이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 엡실론을 이게 진짜로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엡실론을 이렇게 말로 잡는다고 쓰기는 했지만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엡실론을 잘 잡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답안 예시에 올려드린 것처럼 엡실론을 2분의 1-r로 잡으면, 왜냐면은 이제 r은 항상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r은 0과 1 사이에 있고 r은 이제 임의에 r이 이제 항상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r의 뭐 범위에 더 제한이 생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r은 최대한 1까지 다 골라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엡실론을 이제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러면은 r 플러스 엡실론은 더해주면 r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r이어서 2분의 1 플러스 r이 되고, 얘는 진짜로 1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좀 궁금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엡실론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얘를 어떻게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풀이를 보면은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라는 거는 알겠지만, 이러한 엡실론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1보다 r 플러스 엡실론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고, r은 만약에 0에 가까우면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r이 0에 가까우면 엡실론을 대충 뭐 1-r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뭐 괜찮겠죠, 그렇죠? 뭐 실제로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r이 1에 가까이 갈 때, 가까이 갈수록 r이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엡실론은 더 작아져야만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r이 이미 충분히 1에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엡실론이라는 어떤 숫자를 더해도 여전히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엡실론은 엄청 작아야 돼요. 엡실론은 0에 가까워야 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어쨌든 양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엡실론은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잡을 때 어떤 양수를 이용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뭐 주어진 이제 문제에 있는 숫자들 중 뭐 양수를 하나 이게 찾아주면 돼요.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r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니까, 그럼 이제 1-r이 0보다 크구나, 요거를 하나 찾아내면은 이제 엡실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 여기서 2분의 1을 왜 해줬냐면 그냥 더하면은 만약에 엡실론을 그냥 1-r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1이니까 이제 1보다 우리 작아져야 되니까 엡실론을 좀 더 작은 숫자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엡실론은 그냥 2분의 1 정도로 해준 겁니다. 뭐 물론 뭐 3분의 1-r 같은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3분의 1-r 하면은 3분의
1 플러스 2r이니까 얘도 여전히 1보다 작아요. 그래서 핵심은 1 마이너스 r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작다라는 거를 해줄 때는 어떤 숫자를 좀 빼도 되고 어떤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도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해서 어떤 1보다 작은 숫자 뭐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것들을 곱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엡실론을 이제 이렇게 잘 골라주기만 하면은 제가 뭐 답안 예시에 올렸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떤 n이 존재해서 위에랑은 좀 다른 n이 되겠죠. 얘가 얘보다 크면 xn분의 xn 플러스 1이 아까 뭐 2분의 1 플러스 r보다 작아서 1보다 작아지니까 xn 플러스 1이 2분의 1 플러스 r의 xn 승보다 작아지고 점점점 해서 이제 계속 곱하다 보면은 n-n 플러스 1의 n이 되니까 얘는 이미 고정된 어떤 상수고 그렇죠? 얘는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xn이 0으로 가니까 그래서 xn도 0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두 번째 퀴즈에서 냈었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3번에 있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풀어주셔서 뭐 저는 얘는 뭐 x는 n분의 1 같은 거를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뭐 n을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 답안을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x는 1로 생각을 해도 되고 y에는 뭐 마이너스 1의 n승을 생각해도 뭐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6번에서는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수열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찾는 문제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빼먹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는 리밋 포인트들은 어떤 서브 시퀀스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의 극한이랑 같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2분의 n파이가 계산을 해보면은 0,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홀수 번째일 때는 그냥 다 0이 되고 이제 뭐 4n 플러스 2번째랑 4n번째만 이제 조금 달라지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a의 뭐 4n을 생각하면은 1 플러스 8n분의 1의 코사인 2분의 뭐 4n 파인데 얘가 1이니까 1 플러스 8n분의 1이어서 1로 간다. a의 4n 플러스 2를 생각하면 얘는 1 플러스 뭐 8n 플러스 4분의 1의 코사인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간다. 그 다음에 a의 홀수 번째 생각하면 얘는 4n 플러스 2분의 1에 0이 되니까 얘는 뭐 그냥 다 0이다. 그래서 그냥 리밋 포인트가 얘가 된다. 이제 라고만 쓰면은 얘네가 왜 리밋 포인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없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는 이걸 리밋 포인트를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부분 수열의 극한을 찾은 거죠. 근데 문제에선 리밋 포인트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부분 수열의 극한이랑 리밋 포인트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언급을 꼭 해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얘가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사실은 부분 수열의 극한이다. 이거를 뭐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언급은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를 이제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은 이제 리밋 포인트의 정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이런 정리의 도움을 이용하면은 좀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문제에서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8주차 첫 번째 녹화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뭐 이런 이제 닫혀있지도 열려있지도 않는 집합
이제 뭐 이런 구간에 대해서 얘가 진짜로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는 얘가 이제 오픈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는 오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다른 점은 이제 0일 때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왜 오픈이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0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해도 어떤 이런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생각하면은 얘가 여전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이쪽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오픈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0,1에서는 똑같이 해도 0 기준으로 하면은 안 들어가지 않냐?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0을 기준으로 똑같이 이런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생각하면은 얘는 여전히 0,1에 안 들어가는데 얘는 왜 오픈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x는 0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0이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뭐 0을 기준으로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거. 이게 닫힌 구간 0, 1이 되니까 얘는 얘랑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클로즈드가 아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얘가 왜 리밋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결국은 리밋 포인트가 이게 된다는 게 답안의 핵심인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는 1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속에 이제 1은 리밋 포인트인데 1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1이 리밋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좋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진짜로 어떤 수열을 하나 잡아서 얘는 이제 여기에서 잡아야겠죠, 그렇죠? 1을 포함하지 않고 0은 이제 포함하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얘는 다 여기 구간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의 극한을 생각하면 1인데 얘는 여기에 없죠. 그래서 얘는 리밋 포인트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도 수요를 잡아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점을 했습니다. 왜냐면 결국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얘가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게 이제 닫힌 구간 0일이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8번이랑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 있는 얘기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 이건 뭐 따로 티어렘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그냥 뭐 책에 있는 얘기 똑같이 적어보면 여기서도 그냥 오픈 커버랑 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면 되니까 얘는 뭐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줘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오픈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x 프라임을 하나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거인 x 프라임에 대해서 이거보다 크고 얘네를 생각하면 얘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어떤 집합에 대해서 뭐 항상 이런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하면 컴팩트는 아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컴팩트라는 거는 모든 오픈 커버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보였다고 해서 이러니까 0,1이 컴팩트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어떤 특정한 오픈 커버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든 임의의 오픈 커버를 가지고 와도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컴팩트였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오픈 커버랑 서브 커버 하나 찾아보라는 얘기였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 9번도 커넥티드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로 얘는 띠오렘 3.4.7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면은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못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 있고, 그래서 뭐 xn이라고 하면 xn이 뭐 x로 수렴한다 이랬을 때 xn의 어떤 임의의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해도 혀를 뭐 xnk라고 했을 때 생각해도 여전히 얘도 x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얘도 책에 정리가 아마 있었을 텐데 제가 번호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얘도 어떤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해서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건데, 우리가 부분 수열을 고르는 거니까 이 똑같은 n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뭐 각각의 자연수 뭐 0을 포함하는 0, 1, 2, 3 이런 k에 대해서 얘가 어떤 뭐 저건수 자연수 하나를 포함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뭐 어떤 좀 어렵게 생각을 해서 뭐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얘는 이제 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거의 구간의 길이를 보면은 길이가 2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충 1.5 뭐 얼마 되니까 1보다 크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1보다 크니까 자연수가 반드시 하나 존재하죠, 그렇죠? 왜냐면 자연수끼리의 간격은 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간의 길이가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이런 자를 가지고 이렇게 항상 움직여 다니면은 자연수를 항상 반드시 하나 포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비둘기집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면은 좀 더 뭐 풀이가 더 뭐 자세하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요 정도로만 써도 제가 전부 다 맞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1보다 크다라는 것만 어쨌든 언급이 되어 있으면은 맞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결국은 이제 요거에 이걸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건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1번, 2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뭐 이 값이 뭐 값을 뭐 안 정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2번에 의해서 이 k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k 파이 더하기 뭐 4분의 3 파이 여기 안에 적어도 자연수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nk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k가 하나 정해질 때마다 이런 자연수가 하나 존재하니까. 근데 이 구간을 특별히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사인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은 사인 4분의 파이랑 4분의 3 파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항상 nk가 어쨌든 여기 안에 있으니까 사인 nk는 항상 루트 2분의 1보다 큽니다. 이거 제가 아마 답안 예시에 2분의 1로 되어 있을 텐데 루트 2분의 1로 뭐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족을 하고, 그럼 비슷하게 k 파이 더하기 뭐 4분의 5 파이 k 파이 더하기 뭐 4분의 7 파이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 안에도 구간의 길이가 2분의 파이니까 어떤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얘는
여기가 뭐 4분의 5파이고 4분의 7파이라고 하면은 sin mk는 여기에 있으니까 sin mk는 항상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sin n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 극한 값을 뭐 L이라고 해보면 이런 부분 수열을 잡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 수열에 대해서 얘도 L로 수렴을 할 거고 sin mk도 L로 수렴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1번에서 보인 내용이었죠. 그렇죠? 문제 1에서 근데 sin nk는 항상 루트 2분의 1보다 크고 sin mk는 항상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L은 이거에 따르면 루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에 따르면은 L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sin n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는 이제 맞는데 뭐 n파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홀수파이 뭐 2k파이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이제 얘는 항상 뭐 0이고 사인 뭐 홀수파이 뭐 이제 뭐 2분의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뭐 값이 얼마니까 뭐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이제 모순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부분 수열이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정수만 와야 돼요. 자연수만 와야 돼요. 근데 뭐 파이는 당연하게도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에 대해서는 뭐 맞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부분 수열을 뭐 완전히 잘못 잡았으니까 부분 수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안에서 자연수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sin n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고사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대체로 뭐 평균을 보면은 어쨌든 뭐 분배는 잘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점수 분포가 뭐 고르게 잘 나온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음 기말고사도 잘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풀이에 대한 거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하기로 했었던 이제 림숲과 림인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어떤 유개인 수열을 가지고 오고 그랬을 때 이 수열의 모든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거. 리밋 포인트를 모은 집합을 A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도 유괴가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A도 유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괴가 되니까 당연히 또 공집합도 안 돼요. 왜냐면 유괴니까 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반드시 하나 존재할 거고 이제 얘는 리밋 포인트를 모았다라고 하니까 얘는 부분 수열의 극한을 모은 거니까 이제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존재해요. 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기호를 썼는데 얘는 뭐 이제 말로는 뭐 림숲이라고 읽기도 하고 뭐 상극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상극한이니까 뭐 어퍼 리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기호로는 리밋의 위에다가 발을 하나 취한 거로 기호를 뭐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림숲이라는 그냥 원래 기호를 주로 씁니다.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A의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림인프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림인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극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어 리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호로는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괴인 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편하게 만약에 얘가 위로 유괴가 아니면, xn이 만약에 위로 유괴가 아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무한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 이때는 뭐 무한대라고 쓰고, xn이 만약에 아래로 유괴가 아니면 얘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유괴인 수열에 대해서, 어떤 유괴인 수열에 대해서 림숲과 림인프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뭐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뭐 극한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원래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그냥 리밋인데, 근데 얘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유괴라고 해서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얘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뭔가 얘기를 할 때 되게 불편해요. 뭔가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극한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극한이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뭐 극한보다는 성질이 조금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존재하는 게 있으면은 뭔가 얘기를 할 때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림숲과 림인프는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항상 존재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아까 중간고사 문제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리밋 포인트들의 어쨌든 뭐 수프리멈, 인피멈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 이거의 리밋 포인트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리밋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뭐인 걸 알았냐면 어떤 부분 수열의 극한이니까, 그럼 이제 리밋 포인트들을 다 찾고, 이제 그것 중에서 제일 뭐 그러니까 그 집합에서 수프리멈과 인피멈만 찾으면 되니까,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러면은 얘 자체는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으니까, 뭐 얘 잠깐 전개해 보면은 이건데, 이제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서 수렴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의 부분 수열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뭐 어떤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해야 되냐, 뭐 이거를 얘기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얘는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달라지니까, 얘도 이제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해보면 홀수 짝수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거일 때는 2치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얘니까 1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하니까,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거는 이제 부분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림숲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것 중에서 제일 큰 거, 림인프는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제 아까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이제 문제에 나와 있었던 수열에서도 리밋 포인트가 결국은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가지로 나왔으니까 림수를 찾으면 제일 큰 1, 림인프를 물어보면 제일 작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리 중에 하나는 xn이 6의 1 때 얘가 수렴한다. 리밋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림숲과 림인프가 똑같다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리밋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리밋 포인트가 뭐 어떤 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림숲과 림인프가 전부 다 1이라는 얘기, A라는 얘기가 되겠죠. 림숲도 A고 림인프도 A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거는 결국 리밋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뭐 림숲이랑 림인프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이 뭐냐면 또 하나의 정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xn이 6a이고 xnk를 이제 어떤 부분 수열이라고 하면은 뭐가 성립하냐면 림인프 xn의 림인프랑 이 부분 수열의 림인프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림숲도 생각을 하면은 항상 요런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우선은 요거 림숲과 림인프를 비교하면은 항상 림숲이 더 큽니다. 그렇죠? 왜냐면 림숲은 그 리밋 포인트들 중에서 제일 큰 거로 골랐고 림인프는 제일 작은 걸로 골랐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림숲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증명을 해보면은 뭐 어렵지 않은데 XNK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거 모은 집합을 뭐 A XN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집합을 B라고 하면은 A와 B 사이에 어떤 대소 관계가 있냐면 이 관계를 만족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XN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거는 XN의 부분 수열들의 극한을 전부 다 모은 거고 이 부분 수열 XNK의 리밋 포인트들을 모은 집합은 XNK의 부분 수열 그러니까 부분 수열에 대한 얘기니까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원래 게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을 하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대소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이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림숲을 어떤 리밋 포인트의 극한으로서 이해를 했는데 또 다른 정의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제 유개인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두 개의 수열을 정의를 할 건데 YK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집합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ZK는 인피멈에 대해서 XN이
이거인 걸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우선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림수분 xn에 대한 림수분yk의 극한으로 얻어지고, 또 얘는 이 집합의 인피멈이 됩니다. 또 림인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얘는 zk의 극한으로 나타나고, 얘는 이 집합의 극한 수프리멈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증명을 하기 전에 우선 얘네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YK라는 집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YK는 다시 적어보면 xn들을 다 모은 건데, 이제 k번째 이후에 있는 애들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만 써 있으면 좀 잘 와닿지 않으니까 y1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y1은 이 k가 1이니까 x1, x2, x3 얘네들 중에서 제일 큰 어쨌든 수프리멈이래요. 그리고 xn이 6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존재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애고, y2는 2 이상인 애들이니까 x1 빠지고, 여기에서 수프리멈을 고른 거. 뭐 y3는 세 번째 이상에 있는 애들, 얘네 뒤에 있는 애들. 이제 그러면 이제 y1과 y2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클까? y2 중 어떤 게 더 클까? 큰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x2 이후에 있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x1이겠죠, 그렇죠? x1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y1과 y2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실제로 x1이 제일 큰 경우, 두 번째로 이제 그게 아닌 경우, x1이 제일 크지는 않은 거. 뭐 전체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거겠죠, 그렇죠? x1이 만약에 제일 컸다면 수프리멈을 고르는 거니까 y1이 더 크겠죠. x1이 제일 크지 않았으면은 이제 제일 큰 거는 뒤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뒤쪽에 있으면은 얘네는 뒤쪽에 있는 거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똑같겠죠. 그래서 y1이 항상 y2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 마찬가지로 y2랑 y3를 비교해도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y는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관찰한 거에 의하면은 YK는 감소해요. 하는데 아래로 6개죠, 그렇죠? 왜냐하면 XN이 6개였으니까. 그러니까 XN이 6개였으니까, 왜냐하면 XN이 6개니까 항상 뭐 XN이 이제 여기 안에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Y들이랑 Z들은 얘네들 중에서 어쨌든 뭐 수프리멈, 인피멈 같은 애들이니까 Y들도 전부 다 요 범위 안에 있겠죠. 네. 그래서 아래로 6개니까 수렴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또 알고 있냐면, 얘가 수렴하면은 사실 인피멈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단조 감소하니까. 그래서 수렴하는데 얘는 이제 인피멈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 그냥 y가 감소한다라는 것부터 알 수 있는 거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은 이제 요 등호겠죠. 요 등호. 요게 성립을 하느냐. 그래서 얘 수렴을 하니까 이 값을 a라고 놔요.
YK라고 하자. 뭐 이건 사실 인피멈이랑도 같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사실은 림수비다. 그래서 이거의 림수비 A라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제 Y가 얘로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YK가 A로 수렴하니까 뭘 알고 있냐면, 또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숫자 큰 K가, 대문자 K가 존재해서 n이 요 K보다 크면 YN이라고 할까요? 얘보다 크면 yn-a가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yn이 a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고, 사실은 y는 a보다 클 겁니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왜냐면 감소하니까. 원래는 이제 a 마이너스 엡실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yn이 감소하니까,yn이 이제 어디 감소하면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렴값을 a라고 하면은 a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주어지는 kn에 대해서 각 이제 소문자 이제 k에 대해 mk라는 숫자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 얘는 어떻게 고를 거냐면 소문자 k랑 대문자 k 중에서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ymk는 뭐 정의 그대로 수프리멈인데 n이 뭐 mk보다 크네. 이건데 여기서 이제 뭐가 성립을 하냐면, 얘가 어쨌든 수프리멈이니까, 수프리멈이면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썼던 보조 정리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뭘 한번 떠올릴 거냐면, 어떤 U라는 게 어떤 A라는 집합의 수프리멈이었으면은 U가 상계이고 어떤 A가 존재해서 이런 걸 항상 만족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이제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할 텐데,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하는데 얘는 뭐 mk보다는 큰 A가 존재하는데 뭘 만족할 거냐면 xnk가 ymk를 만족하는, 결국 이 A라는 집합에 원소가 존재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원소 xn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xn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어떤 자연수 n을 항상 골라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쓴 게 바로 좀 힘들었으면은 어떤 요 xn 이제 요 집합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xn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x 얼마가 존재하는데 ymk 마이너스 엡실론이 이런 게 존재하는 건데, 이제 각 k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애도 이제 k에 의존하는 애로 nk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존재를 한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우리가 찾은 게 뭐냐면, 어떤 nk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ymk 마이너스 엡실론 xnk가 ymk인데, 아까 ymk가 항상 요거를 만족했었죠. 그래서 y는 어쨌든 a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고, y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a 마이너스 엡실론이 xnk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 xnk는 a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nk들을 각 k에 대해서 항상 고를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부분 수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어떤 부분 수열이고 a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a는 xn의 리밋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아직 림수비라는 얘기는 아니고 림수는 이제 제일 커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는 xn의 리밋 포인트다 라는 거 하나 알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는 a가 제일 크다. a가 리밋 포인트들 중에서 제일 크다. 이 얘기를 보여야 됩니다. 이제 제일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늘 어떤 식으로 보였냐면, 이제 다른 거 하나 가지고 왔을 때 a가 더 크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b를 뭐 xn의 뭐 리밋 포인트라고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a가 더 크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b가 xn의 리밋 포인트니까 이제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겠죠. 존재해서 xnk는 b 플러스 엡실론 뭐 b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가 YK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YK는 이거의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 관계를 만족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항상 성립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XNK는 YK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근데 A가 뭐였냐면 A가 YK의 리밋이었죠. 근데 A는 이거의 리밋이니까 B 마이너스 엡실론은 항상 이거를 만족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항상 A가 이미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이거를 만족한다라 그랬으니까 A는 B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A가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 있는 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n의 림인프는 또 zk라는 애를 잡았을 때 뭐 이거 수프리멈이 되는 거는 이제 zk가 이거를 보일 때는 zk가 이제 증가한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림숲과 림인프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정의했었던 것처럼 리밋 포인트들 중에서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xn이라는 수열을 하나 가지고 왔을 때 뭐 6A이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YK랑 ZK라는 얘를 새로 잡아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수렴하는 애들이 되니까 뭐 이런 거를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림숲과 림인프의 성질 중에 하나는 이 대소 관계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xn과 yn이 모두 6A일 때 xn이 yn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은 yn이 항상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림숲과 림인프는 그대로 대소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림인프도 유지가 되고 림숲도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런지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런 n이 k보다 클 때 xn은 이제 항상 yn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고, yn은 yn들 자기 자신 이게 수프리멈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에 또 수프리멈을 취해 보면,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또 수프리멈을 취해 보면은 수프리멈이 얘도 수프리멈이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써보는 거죠. 우리가 림수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했냐면 어떤 집합의 인피멈으로 나타냈는데 어떤 거의 인피멈이었냐면 이거 엑스엔들의 수프리멈의 인피멈으로 나타냈는데 얘는 얘가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인피멈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서도 얘가 이렇게 바뀌죠. 근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얘의 림수비 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소 관계도 여전히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뭐 좋은 성질들이 다 잘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림숲이랑 리민프에 대한 성질은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하고 이거는 제가 기말고사 범위에도 이제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9주차 두 번째 수업부터는 4장에 있는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까지는 수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의 어떤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